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또 소연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창업을 저는 분명히 하지 마라고 했는데 창업을 한다면 제가 3년 동안 준비를 차근차근 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야, 참 난감하네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요. 3년 동안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1년 차에는요, 왜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오미래 소고기국밥을 창업을 하면서 느낀 건 창업하지 말라고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잘할 수가 없는 게 창업 같으니까요. 그래도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년 차에는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단순하게 돈을 쫓는다, 아니면 더 편안함을 쫓는다 이러면 창업하지 마세요.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챌린지, 도전을 하겠다 이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하면서 뭔가 뭐라 그러죠? 희열을 느끼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얻는다면 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 자체를 즐긴다는 뜻이거든요. 예. 왜 창업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창업해야 되는가? 여기에 답은 내가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창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분명히 될 겁니다. 내가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즐기면서 일을 하면요, 모든 게 행복하니까요.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년 차에도 창업에 대한, 왜 내가 창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2단계, 다 1년 차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창업을 해야 될까? 여기엔 답이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뭐냐고요?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창업을 해야 됩니다. 뚱딴지같이 엉뚱한 창업을 하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99.9% 실패합니다. 모르니까요. 전혀 모르는 분야에 내가 뛰어들어서 시작을 한다면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겪을 거예요. 그 시행착오 수도 없이 겪을 동안 용기도 떨어지고 자금도 떨어지고 결국 그런 거 손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를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잘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외식업, 오미래 소고기국밥을 창업을 했잖아요. 이게 잘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은 방송입니다. 방송만 해왔으니까. 그리고 글 쓰는 겁니다. 책을 많이 썼으니까. 또 강의하는 겁니다. 강의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 분야에서 창업의 아이템을 선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미래 소고기국밥을 했느냐? 하고 싶으니까요. 재밌잖아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진짜 재미있거든요. 음식을 만들고 뭔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자체가 저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즐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도 여기다 접목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도 접목시키고, 또 제가 바이럴 마케팅 박사니까 마케팅 쪽도 접목을 시키면서 이 가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이것은요, 제가 잘하는 분야를 접목을 시킨 겁니다. 뭔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진짜 뚱딴지 같은 일은 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찾았다, 이제 3단계입니다.
아마 이 3단계는 2년 차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는. 내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3단계인데 3단계는 진짜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한 이제 이론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많이 알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이 시키면서 하는 거, 회사에 소속되면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때는 의사결정을 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쭉쭉 커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창업했을 때 상황이 다릅니다. 내 혼자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내 혼자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무작이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이론적 무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오미래 소고기국밥을 선택하면서 이론적 무장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일단 어머니가 국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집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밥에 유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잘 만드는 국밥들을 다 배우고 습득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화돼서 그 이론이 이 국밥집을 탄생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 현장 지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현장에 직접 자기가 가서 내가 국밥집을 한다면 국밥집 가서 일을 하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직장을 다니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가세요. 주말에 가서 보고 듣고 익히고 배우세요.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조금의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1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차 1년 동안은요 이론적 지식과 무장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됐다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정도만 됐다는 오히려 실패할 확률을 더 높입니다. 이 정도만 됐다는 없고요 이 정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하나의 나의 만나는 지식을 찾아냅니다. 그게 성공의 요소니까요. 자, 그 정도 준비가 됐다. 이제는 이제 뭔가 내가 할 아이템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진짜 고민이 따릅니다. 진짜 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제가 오미래 소고기국밥을 예를 들겠습니다. 오미래 소고기국밥을 예를 들면 저는 국밥을 만드는데 차별화적으로 만들겠다. 남들하고 다르게 만들겠다. 그래야지 먹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국밥 개발에 돌입을 했던 거죠. 진짜 저는요 5개월 이상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진짜 메뉴 개발을 국밥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야 되니까. 진짜 말도 못하기 힘들면 이 과정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내가 IT를 창업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일단 뭐 블로그라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블로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블로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블로그를 구축해 보기도 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시험적으로 계속 실험을 해야 됩니다. 오미래 소고기국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메뉴 개발이 하나씩 차곡차곡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럼 4단계 이제 뭘 해야 되냐. 4단계 지금까지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중요하지만 4단계가 외식 창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다 할 거냐. 와, 쉽게 말하면
상권을 분석을 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일인데요. 이것은요,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 그것도 아닙니다. 수백만 번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제가 가장 실패한 게 바로 상권 분석에 실패하고 입지 선정에 실패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진짜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외식 산업에서는 중요한 항상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입니다. 5단계. 5단계까지 가려니까 숨이 벅차네요. 벅차. 왜냐하면 5단계도 중요하거든요. 5단계는요, 이제는 입지가 선정이 되잖아요. 상권이 분석이 돼서 입지가 선정이 돼서 가게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바로 타겟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고객의 타겟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다, 일반적으로 하겠다, 이건 차별적 요소가 없어서 안 됩니다. 확실한 차별을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오미래 소고기 국밥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차별점을 찾은 것은요, 문정 법조단지 자체가 벤처나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그 말은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인테리어가 젊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게 인테리어를 젊은 층에 맞게끔 미술관 분위기, 카페 분위기 국밥집으로 만드는 거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인테리어가 막 시작이 될 때 6단계입니다. 6단계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은요, 물론 다들 중요하지만 마케팅 또한 중요한 항목입니다. 6단계 마케팅에서 실패하면 그만큼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일단 외부적으로 언제 오픈을 하겠다는 것을 현수막을 표시를 해서 알려주고요. 또한 필요하다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페이스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파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블로그도 해야 됩니다.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1인 미디어를 영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관리를 해주니까요. 유튜브를 하면 이 가게가 어떻다, 여기가 메뉴가 어떻다, 다 눈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동영상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케팅은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마케팅을 펼쳐야 됩니다.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국밥의 가격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타겟으로 한 고객이 어떤 고객이고 그 고객의 주머니는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이것도 마케팅 일환으로 보죠. 뭐 사실은 포피라고 해서 프라이스, 가격을 정하고 프로덕트, 제품을 정하고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어디서 할 거냐, 이렇게 포피 전략을 짜야 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복잡하니까 이 문정 법조 단지에 맞는 가격을 정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외식 산업만 이렇지 않습니다. 어느 IT를 창업을 하든 유통업을 창업을 하든 뭐 어느 창업을 하더라도 제조업을 창업을 하든 뭘 하더라도 이런 순차적인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니까요. 7단계는 이제 본격 오픈을 하는 건데 이게 오픈 전에 가오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IT에서는 베타 버전을 출시를 한다, 제조업에서는 시제품을 만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오픈을 해서 고객들의 반응, 손님 반응,
근데 아무나 반응을 보면 안 돼요. 이때는 지나가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큰일 납니다.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한테 직접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불러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지인들은 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다. 맛있다. 실제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나한테 말하기 민망하니까 맛있다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긍정의 함정이라고 전했어요. 긍정은 반드시 지인들의 긍정은 함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7단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3년 동안 준비를 하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1년 차에는 왜 창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뭘 창업할 건가? 2년 차에는 그 창업하는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현장 경험을 하는 일, 이거는 2년 차 아니 3년 차까지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3년 차 후반에 가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갈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외식업 같으면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인테리어가 끝나서 나와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인테리어 시작할 때 그때 나와서 동참을 해야 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품이 나오기 직전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두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윤장님? 복잡하죠? 힘들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창업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적어도 3년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5년을 준비해도 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성공할 확률도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7단계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생략된 것도 많아요. 단계별로 짜기면 또 더 많이 쪼개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더 많은 정보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창업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마라가 제 주장입니다. 꼭 하고 싶다면 3년을 준비를 하십시오. 적어도 말입니다. 고맙습니다.